타인의 성공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장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타인의 성공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장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타이탄의 도구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중 한 챕터인 안테암블로가 되어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 그들의 위대한 업적과 리더십만을 주목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캔버스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19살에 로버트 그린의 제자가 되어 21살에 아메리칸 어페럴의 마케팅 임원이 되는 등 빠른 성장을 이뤘습니다. 또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캔버스 전략은 타인의 성공을 도우며 스스로 성장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일상과 커리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전략입니다. 이제 이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저자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리더라고 부르는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 자신들만의 특별한 전략을 실천하며 지금의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그들의 커리어를 결정지은 핵심 요소였죠.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작가 겸 전략가는 이를 캔버스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이 캔버스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며 젊은 나이에 큰 성과를 거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적용되었는지 배우고 우리 자신에게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19살 때 대학을 중퇴하고 권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로버트 그린의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21살이라는 나이에 아메리칸 어페럴이라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서 마케팅 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브라스체크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구글, 테이저, 콤플렉스와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여러 베스트셀러 작가들과 협력하여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4권의 베스트셀러 책을 집필했으며 특히 에고는 나의 적이다와 이겨내는 용기를 통해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NFL 코치, 정치인, 운동선수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을 거둔 라이언이 말하는 캔버스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전략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커리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티알리스 이야기, 안테암블로의 기원.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부유한 계층이나 정치가들이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술가들은 후원자들로부터 금전적 지원과 물질적인 보호를 받는 대신 그들의 요청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안테암블로였습니다. 안테암블로는 후원자를 위해 길을 안내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각종 심부름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 역할은 단순한 자빌로 보일 수 있지만 후원자가 좀 더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유명한 풍자 시인 마르티알리스 역시 젊은 시절 안테암블로로 일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의 귀족들과 부유한 계층의 후원을 받기 위해 매일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각종 심부름을 처리하면서 존경을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은 그에게 약간의 돈과 호의를 제공했지만 그는 이 생활에 깊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자신이 후원자에게 굽실거리며 푼돈을 받는 것이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이라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과 자신만의 소유물을 원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작할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쉽사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르티알리스는 그의 시에 로마 지배 계층에 대한 증오와 풍자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시는 신랄하고 날카로운 통찰로 가득 차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마르티알리스가 안테암블로로서의 삶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의 시가 지금과 같은 독특한 매력과 통찰을 가질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직면한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티알리스가 안테암블로로서 겪은 불편함과 고통이 그를 위대한 시인으로 만들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역설적인 진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더 큰 것을 얻는 길.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벤저민 프랭클린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젊은 시절에 다른 사람의 밑에서 배우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자신만의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고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기술은 그들의 후일 성공의 기반이 되었죠. 우리가 첫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조직에 합류했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안테암블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사나 동료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들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캔버스를 준비해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길 또한 열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에게는 3가지 중요한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은 아직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능하거나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둘째, 당신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성공을 돕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사실들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나 조직에서 일하며 그들의 성공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훌륭한 스승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지는 미리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배우겠다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성공을 이룹니다. 타인을 섬기고 돕는 자세는 위기에 처했을 때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모든 유용한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안테암블로가 지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안테암블로는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들은 후원자가 원하는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본인의 강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역할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캔버스 전략의 본질은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캔버스 전략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라이언 홀리데이와 같은 성공자들은 20대와 30대의 젊은 비즈니스맨들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상사에게 넘겨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고 그들이 필요로 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큰 가치를 지닙니다. 둘째,
자신이 알고 있는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들과 장래가 유망한 인재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를 통해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조직 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낭비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조직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꺼이 공유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만의 성과로 숨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테암블로가 되어 성공하는 길. 이처럼 캔버스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서든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또는 기존 조직 내에서 강력한 동맹이 없을 때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 전략은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안테암블로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이나 자만심 때문에 이 진가를 깨닫지 못하지만 캔버스를 마련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그림이 완성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작가였던 마혼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의 지휘 능력은 나중에 언제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의 지휘 능력은 나중에 언제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스튜디오 24였습니다. 감사합니다.